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 6.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종태입니다. 알고 먹어야 약이 된다. 약 복용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 조수음입니다. 네, 오늘 우리 동네 주치의가 함께할 시즌 6의 주제는 알면 약, 모르면 동. 네,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면역을 증강시키는 거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보조식품 등을 드시는데 건강 보조식품, 건강 보조제 이런 거 잘 드시면 약이 되지만 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명 중 5명이 매일 챙겨 먹는 건강 보조제. 이제는 건강 필수품이 됐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 보조제라도 올바르게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데 우리 몸은 개인의 연령, 체질, 질병 여부, 호르몬 균형 등에 따라 필요한 영양 성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건강 보조제를 고를 때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내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 보조제에 대한 모든 것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매일 비타민제하고 그 무기질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먹고 있거든요. 약사님은 어떤 거 드시고 계세요? 제가 50대가 들어서면서 손발이 많이 저려가지고 네. 네, 그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혈액순환제랑 비타민 D 복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드시는 거? 저요? 네. 저는 이제 전에 이제 씹어 먹는 거 좀 많이 먹었었는데 맛이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약이 단종되고 똑같은 약이 새로 나오는데 그거는 알약이에요. 너무 막 맛이 없어가지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먹다 하다가 요새는 거의 못 먹고 있죠. 저도 사실 영양제를 거의 안 먹었어요. 저도 뭐 이제 약사님처럼 50대예요. 지금까지 영양제를 그 냄새 때문에 저는 안 먹었거든요. 목에 걸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최근에 물에 타서 먹으면 이렇게 샥 녹아가지고 주스 맛이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게 멀티비타민이라고 해서 종합 비타민만 나왔었는데 요즘은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아연 이런 제품들도 다 발포 비타민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실 수 있을 때 잘 챙겨서 드세요. 맛있어요. 그러면 네. 저기 맥주에 타서 먹어도 돼요? 안 녹습니다. 안 물에만 녹아요? 녹습니다. 맥주도 그거 90%물 아닌가? 이렇게 이제 잘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뭐 특별히 주의할 건 없지만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드시는 게 훨씬 그 하루의 생기를 위해서라도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철분은 아침 식전이나 주무시기 전이나 이렇게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게 좋은데 굉장히 비린 맛이 좀 강해가지고 먹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칼슘은 저녁에 드실수록 흡수율이 좀 높아진다라는 학설이 있어서요. 저는 되도록 칼슘은 저녁에 드시라고 하는데 약간 위장에 자극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식후 복용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좀 더 다른 팁 주의해야 될 거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하루에 아까 김종태 원장님은 하루에 한 번만 비타민 드시죠? 그러니까 두 번은 못 먹어요. 잘 못 챙겨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보조 식품들 중에는 2번, 3번 뭐 이렇게 드시는 주제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2번을 먹어야 되는데 김종태 원장님처럼 한 번만 꼭 먹어야 되시는 분은 2알을 한꺼번에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왜 2번 먹으라 그러면 하나만 먹었거든요. 한 번에 한 번만 그냥. 근데 하루 용량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약전에 보면은 그렇게 먹으라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 먹으란 얘기는 없지만 먹지 말란 얘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드셔도 된다고 지금 우리 약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한 번에 하루 용량을 드셔라. 그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시죠?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위장 장애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꺼번에 드시면 무리가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시지만 김종태 원장님처럼 꼭 한 번 드셔야 되시는 분들은 위장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꼭 용량, 하루 용량을 지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정말 나에게 맞는, 혹시 나한테 필요한 영양제 또는 건강보조제가 뭐지? 이런,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거를 어떻게 알고 찾아 먹을 수 있을까요? 약사님 찾아가면 될까요, 무조건? 동네 주치의이신 약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제일 많이 방문하시는 그 인근 의원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일 좋기는 하고요. 네, 약사님은 아까 손발이 저리고 그래서 약을 드신다. 아니, 그러니까 건강보조제를 드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본인의 증상이나 또는 뭐 연령대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뭐 건강보조제를 찾는 방법 있을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되게 세분화해서 연령을 구분을 해서 연령대별로의 뭐 비타민제 아니면 보조식품들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즘은 아동기, 장년기, 그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여서 65세 이전까지는 장년층의 약을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장년층이 필요한 건 비타민, 그리고 칼슘, 비타민 D 정도 복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연세가 많으신 노년기 어르신들은 뇌 혈류 개선에도 도움이 되시는 오메가3 정도는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가 되면 눈 건강이 굉장히 많이 이제 노화가 오시면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약간 침침하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루테인 복용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셀레늄이나 아연 같은 면역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무기질 제제들도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 드시고 싶다 하시는 건 없으세요? 지금 저는 이게 인생기를 지금 세 기로 나누면서 김종태 원장이 가장 좋아하시겠다. 왜냐하면 청소년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럼 혹시 청소년기 아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 보조제? 건강 보조제? 청소년기는요. 네. 아까도 혈액순환 얘기하셨지만 사실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혈액순환이 잘 돼야 우리 면역 세포들도 그 구석구석 잘 가면서 우리 면역 활성화된단 말입니다. 청소년기에 뭐 고지혈증이 있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그 혈액순환이 잘 되고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과하게 뭐 먹는 게 그 좀 그걸 좀 조심해야 되지. 오히려 걔네가 비만으로 하는 게 더 안 좋은 거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사실 웬만한 병이 있을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부족한 영양소 혹시 아까 있잖아요. 부족한 영양소는 걔가 부족하면 그걸 먹여야지. 개인별로. 그러니까 개인별 아동에게 예, 이제 부족한 영양소를 예, 채워주면 된다. 그러니까 걔가 우리 뭐 잘 편식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줘야 되는 거지.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불편이 없어요. 그런 거는 잘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 별로 안 되시겠네. 잘하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뼈 건강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칼슘? 그리고 뭐 칼슘을 일부러 먹나요? 뭐 우유 많이 먹고 하면 되는 거지 뭐. 멸치 많이 먹고. 그럼 청소년들 보고 그거 챙겨 먹으라면 걔네가 먹나요?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영양제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흡수 또는 다른 거하고 뭐 섞었을 때 오히려 배출이 더 많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드실 때 괜찮은데 고지혈증 환자분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셔서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오메가3를 잘못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더 높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루테인 같은 경우에도 피부를 약간 이렇게 황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시면서 흡수가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니까 피부가 갑자기 좀 노골해진다든지 그러면 내가 루테인을 먹고 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루테인 때문이니까 좀 주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레늄 같은 경우에도 과하게 드시면 탈모라든지
손톱 발톱이 이렇게 좀 부러지거나 잘 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좋지만 방광에 신결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칼슘도 좀 복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모든 약이 잘 드시면 약이지만 잘못 과하게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또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먹는다라든지 어떤 경우에 이걸 먹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평상시 싫어했던 음식이나 이런 게 땡기면 그게 필요한 영양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멸치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반찬으로 나온 멸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치를 막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골다공증 검사를 했더니 약간 수치가 낮다면서 칼슘제를 좀 복용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애기들도 보면 이제 빈혈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철결핍성 빈혈 있는 애들은 꼬맹이가 흙을 집어먹어요. 왜냐면 땅에 거기 그런 돌에 철분 성분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걸 갖고, 그리고 심지어는 구둣굽에 그걸 긁어서 흙을 긁어갖고 그걸 먹어. 이제 요새 이제 흙이 잘 없으니까 구둣굽을 긁어 먹는 데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빈혈이 있는 빈혈. 그래요. 어머 이렇게 그 몸이 알고 예, 그러니까 필요한 그러니까. 영양소를 예. 잘 알아서 그것도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아서 이거 대단한 우리의 몸은 역시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 몸이 뭔가 지금 이제 그래서 약사님처럼 가서 뭐 골다공증 검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러면은 그런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제를 안 먹어도 그게 다 음식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골고루 정말 식물성, 동물성이 아주 골고루 그냥 몸에 나쁘지 않은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되면 사실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걸 메디컬 푸드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좀 제한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중년을 넘어서면서 여성들의 경우는 갑자기 뼈 용량이 쫙 줄잖아요. 이럴 때 먹어야 되는 칼슘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걸 음식으로 섭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보조제를 먹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비타민 C 한 알만 먹으면 되는데 1000ml 귤을 한 30개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더 좋으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 어떻게 먹어요? 30개를. 네, 예, 도움 많이 됐어요. 결국에는 필요한 것은 이제 보조제로도 그 섭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도 좀 더 깊게 우리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아야 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해와 진실 된 내용 중에 우리 약사님께서 퀴즈로 풀어주신다고요? 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문제는 조수음 약사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소장님과 김종태 원장님은 얼마나 건강 상식이 많으신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해서요. 테스트예요. 상식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문제는요. 네. 저희가 뭐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어디 거예요? 어느 나라 거예요? 이런 거 막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건강 보조제 원산지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O, X. 원산지요? 네. 다르다가 오죠. 다르다가 오고. 다르다가 오죠. 다를 것 같아요. 원산지에 따라서. 네. 정답은요. X입니다. 네. 원산지가 다르다고 해서 효과나 효능이 다르진 않습니다. 똑같은 성분일 경우에는 같은 효과와 효과가 있는데요. 단지 순도가 조금 더 차이가 있어서 그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를 뿐이지 그거는 전혀 원산지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진 않습니다. 아니 왜 저기 일본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만약 뭘 그 잡아가지고 거기다 오일을 만들어서 만약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거는 이제 방사능이라는 게 많으니까 효과가 당연히 틀리겠지. 그거는 아닌가요? 그거는 방사능의 효과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 보조제도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다. O,
X. 하나, 둘, 셋.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아무리 간에 좋은 건강 보조제 식품이라 할지라도 뭐든 많이 먹으면 모든 약품이나 식품이나 대부분의 약들은 간에서 대사를 하기 때문에요. 많이 드시면 무리가 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독이 나왔으니까 네. 당연히 독성이 있겠죠. 요거는 그럼 알아서 오가 아니라 찍어서 오. 원래 찍는 것 다 유치해서 찍은 거예요. 네, 찍는 것도 실력이다 이거네요. 네, OX 퀴즈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정보를 우리가 체득을 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사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5년 전 갑상선 암에 걸려 완치 후 현재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리다 보니 건강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항상 비타민과 유산균, 칼슘, 철분은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많은 영양제는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좀 줄였으면 하는데요. 거기다 갑상선 호르몬제와 함께 영양제를 섭취하니 혹여나 건강이 더 안 좋아질까 걱정이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와 비타민, 유산균 등 영양제를 함께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세요. 와, 이분이 갑상선 호르몬도 드시면서 칼슘제, 뭐 기타 다른 영양제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드시면서 이제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드셔도 되나요? 그러니까 갑상선 환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보조제를 드시는 건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필요한 걸로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갑상선 환자분들이 제일 도움이 되는 제품들은 요오드잖아요. 그래서 요오드는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해조류 많이 드시고 그런 건 약으로 드시지 않고 음식으로 섭취하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시고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조금 높여주시는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유산균 제제 정도는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분은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했고 갑상선이 없으니까 네네.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요오드를 넣어주면 안 되죠. 근데 음식으로 드시는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아니고 해조류 드신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안 높아져요? 안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막 이만큼 먹으면 이만큼 먹으면 소스로 먹으면 그렇지. 그래서 요오드를 약으로 드시지 말고 해조류 제품을 드시고 면역력을 좋게 하는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뭐 굴이라든지 그런 제품들 그리고 프로폴리스 정도는 드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환자분은 사실은 암 치료하고서 완치가 되셨기 때문에 네, 갑상선 호르몬만 드시는 분이지 네,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는 그냥 아까 왜 남극에 그걸 먹으면 되게 막 기분이 좋듯이 기분 좋게 그냥 드시면은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의 건강을 그러니까 걱정하시면서 이런 비타민제나 유산균제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남편분은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 되시는 거지만 본인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걸 드시면 기분 좋게만 드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됩니다. 핵심은 기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으시니까. 네. 예. 또 두 번째 그 궁금한 점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사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는데요. 병원에서는 약 처방과 함께 금주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술을 끊을 수는 없어서 간에 좋은 밀크시슬과 같은 간 질환에 좋은 영양제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간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지방간 치료와 함께 간 질환에 좋은 영양제 함께 섭취해도 될까요? 이분은 지방 간인 치료제와 또 간질환에 좋은 영양제 같이 처방받아 먹어도 되느냐 그런 질문이신데요.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용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분을 저희가 이제 제가 못 봤으니까 자세히 모르지만 이 지방간이라는 게 결국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알코올성이냐, 알코올성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제 병원에서 금주를 하는 거 봐서는 알코올성일 가능성이 좀 확실히 많죠. 그럼 사실 알코올성이면요, 뭐 먹을 거 필요 없고요. 술만 끊으면 좋아져. 그럼요. 알코올성은 술만 끊으면 좋아지는 거야. 술 끊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절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알코올을 하는 간 대사 그 시간 반감기까지 72시간이니까 3일에 한 번 정도, 3, 4일에 한 번 정도만 술을 드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샐러리맨의 특성상 네. 72시간 동안 술을 안 먹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방간 치료를 하신다 그러는데 네네. 사실 지방간 자체를 갖다 간에 있는 지방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먹어봤자 이제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혹시 같이 질환이 있으면 치료하는 거지. 그래서 글쎄요, 간에 좋은 걸 드시는 거를 뭐 오버만 안 하시면은 뭐 크게, 왜냐하면 지방간이 있다고 간 기능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게. 사실 지방간은 회복 가능한 질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간 치료는 이제 철저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음주와 관련돼 있으면 음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비만이나 기타 다른 뭐 약물에 의한 거면 또 그걸 해결하시면서 그건 그거대로 하시고 이제 그냥 보조적으로 본인이 이제 도움될 것 같다는 아까 기분 말씀하셨잖아요.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간을 보호하리라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보호자분 나오시는 거 봐서는 저번에 갑상선 보시면 좀 전에 갑상선하고 이 지방간 분 두 분은 그렇게 뭐 크게 막 걱정 안 하셔도. 예.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 특별히 더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추가로? 그러니까 모든 약은 알고 먹으면 약이고 모르고 먹으면 독이라는 오늘의 주제와 주제처럼 잘 정확한 용량으로 효능 효과를 잘 보시고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주치의 선생님과 주치 약사님과 잘 상의해서 뭐든지 드십시오. 네, 요거를 좀 짧게 정리해서 오늘의 요것만은 꼭 지켜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그 천연 건강 보조제는 웃음입니다. 하루에 한 번 억지로라도 웃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 웃어라예요. 웃어야죠. 오늘의 답은. 네. 저는 웃어야 돼요. 네, 약사님. 네, 웃음 플러스 본인 몸에 맞는 걸 잘 골라서 잘 드십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오늘의 주제 건강 보조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빌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장기, 인체 조직, 기능 희망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강북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기증 희망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2-901-7744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아토피 환자 보습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1년에 보습제 3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강북보건소 2층 모자건강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02-901-766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기 지원과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에게 연 25만 원 한도 내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해 강북구 보건소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764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드신 분들을 위해 강북구 보건소에서 도와드립니다. 강북구 구민에게 누구나 열려 있으며 연중 내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2-901-4842, 4849 또는 901-7782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